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또 특집 같은 거죠. 소특집? 론진 하이드로 컨퀘스트 2022 커먼웰스 게임 리미티드 에디션 가지고 리뷰를 할 텐데, 론진이 여태까지 쭉 보여주었던 타임키핑에 대한 히스토리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돼요. 빨리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지금은 뭐 파워리저브도 중요하고 항자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은 과거에는 이제 정확성이 가장 최우선 덕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계 회사들이 총력을 기울여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던 거죠. 오차가 적다라는 거는 곧 정확하다라는 것, 그 시계 제조사의 기술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던 거죠. 이 정확성을 조금 일상생활이 아니고 확대하다 보면은 궁극의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키핑. 기록을 계측한다는 의미인데, 기록을 계측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시계들만이 그 타임키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거죠. 1878년이 론진이 크로노그래프를 처음 제작합니다. 케이스백에다가 그 말을 탄 기수들의 이제 형상을 이제 조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론진의 타임키핑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 론진의 시계가 경기장에서 이제 활용됐던 건 188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경마장에서 이제 론진의 이 포켓워치, 크로노그래프 포켓워치들이 사용이 됐다고 해요. 이제 공식 타임키퍼, 공식 파트너가 된 것은 한 189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912년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연방체육대회에 또 공식 타임키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체육대회를 기점으로 이제 론진이 이제 뭐 스키나 승마나 체조 이런 다양한 종목들과의 어떤 이런 인연을 더욱 끈끈하게, 그리고 혹은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조도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하다가 이제 1984년에는 이제 국제 체조 연맹이 이제 선정한 공식 타임키퍼가 되기도 합니다. 1933년 그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국제 동계 스포츠 대회, 거기에서 또 론진이 이제 타임키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국제 스키 연맹이 주관하는 알파인 스키 월드컵, 세계 스키 챔피언십, 이런 대회들을 론진이 이제 스폰서링을 하면서 또 타임키퍼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마나 스키, 체조 뭐 이런 종목 말고도 론진이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한 경기나 종목이나 대회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1949년부터는 WRC죠. 월드 랠리 챔피언십 1회 경기가 펼쳐지는 몬테카를로. 몬테카를로. 거기 이제 타임키퍼로도 출전을 하면서 한 30여 년간 또 계속 이제 타임키퍼로 활약을 했던 거고, 1982년에는 포뮬러 1. 이게 타임키핑에 있어서 진짜 정점이라고 하면 포뮬러 1이잖아요. 그래서 F1의 공식 타임키퍼로 10년 동안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페라리 차들 보면 이제 론진의 로고가 박혀 있었죠. 20세기 중반에는 투르드 프랑스의 타임키퍼로도 활약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타임키핑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말 론진이 다 들어갔었네. 고트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고트께서 이번에는 어떤 데도 타임키핑을 하느냐 하면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하는 영연방 체육대회. 영연방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4년마다 한 번씩 체육대회 한번 열어보자 라고 해서 개최된 대회가 바로 이 커먼웰스 게임입니다. 커먼웰스 게임이 처음 시작한 건 1930년이라고. 거의 한 100년이 돼가고 있죠. 참여하는 국가가 72개국 정도. 종목 수는 21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스쿼시나 크리켓 같은 이제 동계나 하계 올림픽에서 우리가 보기 힘든 종목들이 커먼웰스 게임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론진이 커먼웰스 게임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거는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서 열린 1962년 대회였다고 합니다.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제대로 스폰서를 하게 되는데, 2014년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2018년은 오스트레일리아 골드코스트, 그리고 올해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열리죠. 런던에서 1시간 거리. 가보셨어요? 구글 맵을 찍어봤어요. 혹시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신변의 불안감을 느껴서. 이 커먼웰스 게임은 이제 올림픽과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주자들이 바통을 들고 이제 순회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대회가 열리는 장소로 도착을 해서 이제 바통을 전달하고 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근데 올림픽하고 차이점은 패럴림픽이 이제 본 대회가
끝나고 한 달 뒤 정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커먼웰스 게임은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조금 더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14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회에서도 론진이 이제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를 했고 2018년 오스트레일리아 골드코스트 대회 당시에도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는데 둘 다 모두 콘퀘스트 컬렉션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컨퀘스트인데 하이드로 컨퀘스트 이 모델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군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기대와 달리 레귤러 에디션의 박스입니다. 박스 안에 그 해당 대회 로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작들은 그랬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과 관련된 무언가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없어서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리뷰할 시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를 보면 사전급의 Instruction of Use 그리고 한국어는 745페이지 네, 모든 론진의 시계를 조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쭉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최대한 패키징을 간소화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네, 가지고 있으면 멋있긴 하겠네. 뒤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워런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뭔가 추가 구성품이 있지 않을까. 좀 리미티드다운 그런 느낌을 주는 부클릿이나 대회 페이퍼가 뭐 있겠죠. 배지라든가 패키징 갖고는 상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빠르게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콘퀘스트는 총 3가지 크기로 출시가 됩니다. 39mm, 41mm, 43mm. 근데 오늘 저희가 리뷰할 모델은 41mm입니다. 네, 대중소에서 중짜입니다. 중짜. 케이스 소재는 당연히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11.9mm. 네, 그래서 케이스 지름 대비 두께는 뭐 다이버워치 치고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젤, 브레이슬릿의 가운데 링크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헤어라인에 무광 가공을 해서 유광과 무광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표면 가공을 볼 수 있고 크라운 가드가 약간 좀 삼각형으로 좀 많이 돌출되어 있다. 케이스 측면을 이렇게 보시면 심플합니다. 헤어라인 가공을 했고 41mm지만 착용했을 때 부담이 없는 그런 러그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얼은 은은한 광택이 있어요. 광이 없진 않고 그렇다고 광이 강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이버워치인데 다이얼이 완전히 반짝반짝 유광이면은 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고급감을 주기 위함도 있죠. 커다란 숫자로 12시, 그 다음에 6시, 9시 방향에 인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도트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 밑트랙 색깔이 굉장히 화려해요. 2022년 커먼웰스 게임 로고에서 따온 색입니다.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쿠아마린 같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연두색, 노란색, 라임색, 초록색, 하늘색 이렇게 변해가는 게 보이는데 베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색깔을 인서트 부분에 넣었고 베젤 소재는 세라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하이드로 콘퀘스트에는 알루미늄 대신 이제 세라믹으로 베젤 인서트를 제작을 했는데 상품성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먼웰스 게임의 로고 컬러로 넣어서 알록달록하고 예쁘네. 해외의 이미지나 컬러를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얘기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너무 튀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3시 방향에 데이트 창이 있고요. 그리고 12시 방향에 론진의 이름과 로고, 그리고 6시 방향에는 오토매틱과 300m 방수가 된다라고 하는 프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밍홈 2022라고 되어 있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표기가 된 솔리드 백이 보입니다. 2022개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고유 번호는 따로 없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또 반짝반짝 유광 가공을 해서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바깥쪽은 무광 가공을 해서 기타 등등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유광 링크를 중심에 두고 좌우로는 헤어라인에 무광 링크를 사용을 했는데 유광 부분이 좀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심플하고 뭐 그냥 사면 링크에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유광 부분이 하이폴리시도 된 것 같아요. 러그 부분에서 이 클래스프로 이어지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집니다. 터프한 느낌의 그런 브레이슬릿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클래스프는 굉장히 고전적이네요.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해서
론진 로고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닫는 이중 잠금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 클러스프 부분에 또 30파 300m라고 표시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클라스프를 여는 게 힘들어요. 아 근데 요거는 개체 차이일 수도 있어요. 쉽게 열리는 애가 있을 거고 더 힘들게 열리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조금 힘들면은 좀 구부리면 됩니다. 기름을 치거나 아니면 흠통 몇 번 해먹던가. 네, 그러면 됩니다. 길이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익스텐션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 그냥 제껴서 펼치면 됩니다. 네. 여기 클라프 여기 보시면 또 구멍이 3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미세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고전적입니다. 이 시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면 클라스프를 꼽을 네, 것 같습니다. 클라스프는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먼트는 셀프 와인딩 칼리버 L888.5 에타 A31.L11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시간당 진동수를 25,200 VPH 3.5Hz로 수정을 하고 파워 리저브를 7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거의 론진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브먼트다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이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했다는 점이죠. 서치 그룹 브랜드들이 요즘에 이제 뭐 실리콘 헤어스프링이라든가 아니면 티타늄 헤어스프링이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내자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키고 있고, 그리고 파워 리저브도 상당히 늘리고 있잖아요. 론진도 이제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내자 성능을 갖춘 헤어스프링과 굉장히 72시간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롱 파워 리저브의 그런 부분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탑재한 시계에 한해서 론지는 이제 보증 기간은 5년으로 특정을 해놨습니다. 사용상에 있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300m 방수의 다이버 워치이기 때문에 크라운을 이렇게 풀어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뺀 상태가 크라운 포지션 0이고 와인딩이 된다라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약간. 조금 심심한 편이죠. 칸을 당겨서 크라운 포지션 1이 되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시계 반대 방향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역시 와인딩과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찰칵하는 소리 나지만 돌아가는 느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칸 더 당기면 시간 조정이고, 시계 반대 방향 돌리면 와인딩이 되는데 요건 조금 묵직해요. 조작이 완료되면 크라운을 이렇게 눌러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락이 되면서 300m 방수가 됩니다. 저희 요즘에 너무 익숙해져서 베젤 안 돌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조심 잃었죠. 배가 불렀어요. 네, 베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가벼운 울림 느껴집니다. 네, 60클릭이고요. 잠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유격이 있을랑 말락 하는데 합적선으로 들어와 있군요. 트집 잡으려고 하기에는 괜찮아요. 신경 안 쓰기에는 좀 신경 쓰이고. 네, 이게 또 론진 시계의 해자로움 아닙니까? 이 기나긴 브레이슬릿. 네. 손 뭐 2개 들어가겠는데요? 봐봐. 수갑이다 수갑. 봐봐 돼. 더욱더 화려하게 보이는 세라믹 인서트. 여름에 또 화려한 컬러 좋잖아요. 이거 사시고 여름 즐기시면서 커먼헬스 게임도 좀 보고 브레이슬릿도 블링블링합니다. 론진 하이드로 컨퀘스트 2022 커먼헬스 게임 리미티드 에디션을 살펴봤는데 기념 에디션 치고는 부담스럽지 않은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냥 일반 에디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예쁜 일반 에디션. 또 일반적인 리미티드 에디션은 굉장히 튀거나 로고를 막 다이얼에 박아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론지는 굉장히 영리하게 컬러만으로도 이렇게 세련되게 리미티드 에디션 하나를 완성해냈다 라는 점에서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또 두께도 11.9mm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지름도 41mm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어떤 투러치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 헤어 스프링이나 아니면 72시간에 달하는 긴 파워 리저브도 웨어러블한 요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론진 타임키핑의 역사도 또 이제 응축된 그런 모델이잖아요. 뭐 없는 게 없네요 이 모델은. 그런데 가격이 260만 원. 일반 41mm 일반 모델은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20만 원이 추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베젤의 컬러와 다이얼의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20만 원은 더 쓸 용의가 있습니다. 260만 원이라는 가격에 이 정도 뭐 무브먼트 스펙이라던가 아니면 디자인, 방수 성능, 투러치로서의 활용 능력, 이 론진의 이 타임키핑의 역사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시계. 론진의 타임키핑의 역사와 함께 리뷰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타임키핑의 역사와 함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군요. 기대가 됩니다. 당신 다음에 안 나온다고 지금 좋아하는 거지?
대신 같은 공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할 겁니다. 그럼 더 더울 거 아니야 셋이면. 햄포럼 유격 훈련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에 소특집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